조건부 확률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조건부 확률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 표시해 놓고요. 자, 일단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사건 A, B에 대해서 A가 일어났을 때, A가 먼저 발생을 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는 게 B의 조건부 확률이고, 기호로는 P, B, 바, A. 그래서 가운데 짝대기는 그냥 바라고 읽어주면 되는데, 이 기호 뭐냐면은 A가 일어난 상황 속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란 얘기야. 즉, 이 뒤쪽에 있는 사건이 이미 발생을 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앞에 있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P, B, 그냥 B가 일어날 사건은 그냥 전체 중에 B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 조건부 확률 P, B, 바, A라는 애는 A가 발생한 사건 속에서 B가 같이 일어날 확률. A가 발생했는데 그 속에서 B가 발생한 거니까 이 분자 자리에 특정 사건이라는 거는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야 한다. 둘 다 같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느낌이 되겠어. 그래서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있을 때 A만 있는 거 1번, 교집합 부분 2번, 3번, 4번 이렇게 배분을 한다면 자, PB라는 얘기는 전체 사건 중에서 B가 발생한 거 2번이랑 3번 부분이 B죠. 근데 우리 조건부 확률로 들어가면은 자, A가 발생한 상황 속에서 1번과 2번 합친 상황 속에서 우리 A가 발생한 상황 여기죠. 그 속에서 B가 발생한 거 A면서 B도 같이 발생한 요 2번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느낌은 원래 전체가 S, 표본 공간 S라면 그거를 A로 축소시킨다 라는 느낌이 되겠어.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조그만 부분, 그 일부분 A로만 봤을 때 그 속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주사위 한 번 던질 때 짝수가 나왔을 때 그 숫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거 주사 한 번 던지는 거 전체 S라고 하고 짝수가 나온 사건 A, 소수가 나오는 사건 B라고 한다면 자, 주사위 한 번 던지는 건 1, 2, 3, 4, 5, 6까지인데 지금 어떻게 상황을 축소시켰냐? 짝수가 나온 것만 보겠다. 그래서 2, 4, 6이죠? 그리고 원래 소수일 확률은 소수는 1이 아니라 2, 3, 5 이렇게 세 개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그냥 내가 P, B로 물어봤다. 그냥 소수일 확률,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 소수일 확률로 물어보면은 6분의 3 해서 2분의 1로 계산이 되는데 내가 짝수가 나왔을 때 소수일 확률로 물어본다면 전체를 이제 A로만 보겠다는 얘기야. 1, 2, 3, 4, 5, 6 다 보는 게 아니라 짝수인 상황만 작게 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3분의 이 2, 4, 6 중에서 같이 소수까지 되는 거 2 하나밖에 없어서 정답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좀 축소시켜서 생각을 한다. 라는 게 조건부 확률의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덧셈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요 식은
문제에서 그냥 PA, PB 이렇게 나왔을 때만 좀 많이 사용을 할 거고, 글로 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황 파악해가지고 계산을 할 겁니다. 자, 필수제 1번. A에 대한 확률 PA가 0.3이고요. 10분의 3으로 쓸게. PB는 10분의 6이고요. P. 자, 저거 여집합 드물어간 법칙 이용해가지고 이걸로 바꿔줄게요.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으로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P, B 바 A. 일단 우리 식부터 쓸까요? 조건부 확률식. A분의 A 교집합 B다. A가 일어난 상황 속에서 B가 같이 발생할 확률. 그러면 우리 문제 되는 거는 PA는 이미 있으니까 PA 교집합 B만 찾아주면 되겠다. 근데 우리 힌트에서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10분의 3이니까 A 합집합 B는 10분의 7이 돼야 되겠네. 여집합 관계니까요. 둘이 합쳐서 1 돼야 되겠지? 그래서 덧셈 정리를 같이 써주면 A랑 B랑 더해주고 교집합을 한번 빼는 거다. 그래서 10분의 7은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6 빼기 교집합. 그럼 교집합 부분이 10분의 2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10분의 3분의 10분의 2니까 3분의 2가 정답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공식은 이렇게 문제 PA, PB 이렇게 나왔을 때만 많이 사용을 할 거고. 자, 두 번째 거도 봅시다. PA가 5분의 2고요. 교집합이 20분의 1이네요. 그리고 합집합은 5분의 3이고요. 자, 일단 그럼 구하고자 하는 거는 B의 여집합이 발생했을 때 A 여집합이랑 B 여집합 같이 발생할 확률을 물어보는 거지. 조건부 확률. 자, 그러면 또 이거 드물어간 법칙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쓸게요. 자, 그럼 한번 문제 이용해볼까? P라는 글자 생각할게. 이렇게 덧셈 정리 써주면 5분의 3은 5분의 2 더하기 B 빼기 20분의 1. 자, 그러면 B는 20분의 4, 5분의 1 이란 얘기네요. 5분의 1이 아니라 계산 다시 해야지. 5분의 1은 B 빼기 20분의 1 이렇게 된 거니까 20분의 20분의 5죠? B는 20분의 5, 4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줬으면 이 문제 한번 구하러 가보자. B의 여집합의 확률은 그럼 4분의 3이 되겠네요. B가 4분의 1이니까. 그리고 위에는 5분의 2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15분의 8. 합집합이 5분의 3이니까 합집합의 여집합은 5분의 2가 되겠죠. 자, 필수제 2번. 자, 이제 글로 나오는 거 한번 해석해보자. 자, 전체는 60명이래요. 근데 내가 전체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그게 여학생이래. 즉 전체 6, 이건 전체고요. 뒤에가 축소시킨 상황. 여학생인 애들 중에서 A학급. 즉 조건부 확률 기호로 써주면 여학생 애들 중에서 안경까지, 안경이 아니라 A학급인 학생이죠.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전체를 60명으로 체크하는 게 아니라 여학생들 중에서만 보는 거니까 그냥 여학생 애들 중 29명 중에서 A학급인 애들 14명이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라는 얘기야. 전체에서
여학생이면서 여학생이면서 A 학급인 애들 이렇게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황을 좀 축소시켰다. 상황을 좀 축소시켰다. 그럼 전체 애들을 다르게 보자라는 거. 자, 그리고 다시 앞에 개념 조금 넘어와서 확률의 곱셈 정리 한번 볼게요. 자, 덧셈 정리랑 마찬가지로 곱셈 정리는 그냥 기호로 곱하기로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요거 자, 조건부 확률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A가 일어났을 때 B가 같이 발생할 확률, A 속에서 B가 발생할 확률은 PA 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나열하는 거였지. 근데 우리 원래 분수 계산하는 거 귀찮잖아. 그래서 양변에 PA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집합의 확률은 조건부 확률이랑 A 사건이랑 A 확률이랑 곱한다. 이걸 그냥 곱셈 정리라고 쓰는 겁니다. 그냥 당연한 얘기죠. 자, 근데 우리 A 바 B, B가 일어났을 때 A 사건 볼게요. 그럼 PB 분의 P, B 교집합 A. 얘도 또 곱해주면은 PB 곱하기 PA 바 B 하면은 B 교집합 A의 확률이 된다. 근데 우리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A 서로 똑같죠? 그래서 여기 왼쪽 좌변도 서로 똑같다. 그게 요 두 번째 등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똑같은 거죠. 교집합 B 교집합 A나 B 교집합 A나 A 교집합 B나 서로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 곱셈정리 부분은 그냥 문제를 먼저 해석을 해서 단순하게 계산할 거야. 단순하게. 우리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슬슬 한번 볼게요. 자, 4장의 시사의 당첨권을 포함해서 10장이 있대. 그럼 4장이 당첨이고요. 6장이 당첨 안 되는 거네. 근데 우리 갑을 두 순서대로 뽑겠대. 갑을 뽑고 을을 뽑겠대요. 근데 모두 당첨권 뽑을 확률이래. 모두 당첨권. 그럼 갑도 당첨돼야 되고 을도 당첨돼야 돼. 그럼 우리 1학년 때 했던 거. 갑이 당첨돼야 되니까 10분의 4고요. 을은 한 장 이미 뽑혔으니까 남는 거 9장 중에 3장이 당첨 티켓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15분의 2가 되더라. 5분의 2랑 3분의 1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1학년 때 계산처럼 구하겠다는 얘기야. 뭐 A가 뭐 갑이 당첨될 확률, 뭐 B가 을이 당첨될 확률 해가지고 갑이 당첨되었을 때 을이 당첨될 확률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동시에 당첨되는 거니까 우리 문제는 이렇게 갑도 당첨되면서 을도 당첨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기호로 써줄 수 있는데 우리 구하는 건 요걸로.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기호 설정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풀어서 계산을 하겠다. 여기까지 되겠죠? 자, 곱셈공식 필수의 4번. 얘도 마찬가지로 갑을 두 사람이 순서대로 공을 꺼내는데 을이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해달래. 자, 그럼 또 갑을 뽑고 을을 뽑을 건데 자, 지금 우리는 을이 꺼낸 것만 관심이 있어요. 을이 꺼낸 공만 관심이 있어. 그쵸? 그러면 갑은 뭐가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갑이 흰색 뽑고 을이 검은색을 뽑을 수도 있고 갑이 검은색을 뽑고 을도 검은색을 뽑을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갑이 흰색 뽑으면 9분의 5 곱하기 8분의 4 9분의 4 곱하기 8분의 3 요렇게 계산을 해 준다면 18분의 5와 18분의 3이니까 18분의 8 해서 9분의 4가
되더라. 여기까지 되겠죠? 그리고 필수예제 5번. 자, 요거 좀 별표를 쳐놓을게. 필수예제 5번. 요거랑 필수예제 4번 같이 볼게요. 일단 5번부터 문제 읽고. 자, A 주머니에는 흰 구슬 3개와 검은 구슬 4개가 있고, B에는 흰 구슬 4개, 검은 구슬 2개가 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주머니에서 일단 하나를 골라야. 주머니를 하나 고르고, 그 뒤에 구슬을 꺼냈더니, 그 결과가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 하나야. 그래서 쌤이 이 문제 파악하는 거는, 자, 주머니를 고르고 구슬 꺼낸 게 행동이고요.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 하나가 결과값이야. 행동에 대한 결과값이야. 근데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확률은 결과, 구슬이 무슨 색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앞에서 한 행동, 주머니를 고른 거, 행동에 대한 확률을 물어봐요. 근데 예제 4번을 보면은 예제 4번은 공을 꺼낸 게 행동이야. 그쵸? 그럼 이제 공을 꺼냈으니까 그 결과로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결과가 나올 거잖아. 그래서 예제 4번은 결과에 대한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근데 예제 5번 같은 경우에는 행동과 결과가 있는데 행동에 대한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즉 시간 순서상 얘는 먼저 한 거, 나중에 한 거, 즉 나중에 대한 확률을 물어보고 있고, 예제 5번 같은 경우는 먼저 한 거, 나중에 한 거 있는데 먼저 한 거에 대한 확률로 물어보고 있다. 좀 두 개 차이가 느껴지나요? 행동에 대한 확률 또는 결과에 대한 확률 물어보는 거. 그래서 결과에 대한 확률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1학년 때처럼 생각을 해주면 돼요. 진짜 단순하게. 근데 이 행동에 대한 거 할 때는 우리 전체 사건들 중에 특정 사건에 대한 확률 기초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값이 흰 구슬 1개, 검은 구슬 1개야. 근데 우리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 하나란 얘기는 A 주머니에서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 하나가 나타날 수 있고요. B 주머니에서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 하나. 즉,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 하나가 나타난 상황은 A에서 나타나거나 B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두 개가 전체가 된다는 얘기. 근데 그들 중에 내가 궁금한 거는 A 주머니에서 발생한 사건만 보고 싶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A 주머니에서 흰색, 검은색 뽑을 확률. 일단 주머니부터 골라야 돼. A 주머니에서 고를 건지 B 주머니에서 고를 건지. 2분의 1이죠. A 주머니 아니면 B 주머니니까. 그리고 A 주머니에서 흰색 7분의 3, 검은색 6분의 4. 자, 그리고 B 주머니 고르는 것도 2분의 1이고요. B 주머니에서 흰색 6분의 4, 검은 구슬 5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중에서 A 구슬, A 주머니에서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그래서 요 문제의 특징은 행동에 대한 확률을 물어보는 건데 분모가 그 결과가 나타난 상황을 다 적어주고요. 즉 앞에 행동에 대한 상황을 다 적어줘야 돼. A에서 그 결과를 뽑는지 B에서 그 결과를 뽑는지 중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주머니, 문제에서 원하는 행동 그 확률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계산을 해주면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다 약분을 해주고 14분의 4 더하기 15분의 4 분의 14분의 4 약분 다 해주고 계산을 해주면은 29분의 15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요 필수제 5번의 문제랑 필수제 4번의 문제 같은 거 잘 봅시다. 이 3번 같은 문제도 지금 순서대 경품권 하나 뽑았어. 이 뽑은 게 행동이죠. 근데 그 결과값 둘 다 당첨된다. 결과에 대한 확률 물어보고 있어. 그거면 그냥 간단하게 계산된다는 얘기야. 근데 하지만 5번처럼 결과에 대한 확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행동에 대한 확률 물어보면은 계산을 할 때 그 결과에 대한 상황을 모두 다 작성한 걸 분모에 깔아주고 원하는 걸 분자에 넣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5번 잘 기억을 해 둡시다.